북한의 영원한 지도자 김저일의 숨겨진 신비. 2011년 12월 17일 세계는 북한의 두 번째 최고 지도자인 김저일의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전설적인 인물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그의 죽음은 수많은 질문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소문과 추측,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는 오직 일부 소수만이 알고 있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은 전설적인 지도자로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며 그의 개인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숭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생애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처럼 꾸며내며 때로는 과장된 전설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던 김씨 일가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저일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창립자인 김일성의 유산과 이 강력한 가문이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북한뿐만 아니라 김일성에게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일본을 격퇴한 김일성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으며 권력의 계승자로 자리잡아 전쟁의 암흑 속에서 북한을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그 미래는 야심찬 동시에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국제적으로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고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꿈을 품었고 이를 위해 전쟁의 길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는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참혹한 한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비록 통일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이 전쟁은 북한과 지역의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김일성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운명을 쥔 절대적인 지도자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끝났을 때 김일성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돌아가 조선노동당의 통제 아래 국가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강력한 선전기구를 구축하면서 김일성은 북한을 폐쇄된 공산국가로 변화시켰고 모든 행동과 결정은 그의 위지에 따라야 했습니다. 김일성은 유엔 가입이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담한 행보를 보였지만 이러한 평화의 제스처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외면적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국제 무대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은 북한을 고립시켰으며 김일성의 진정한 목표가 평화였는지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정치적 전환점은 일련의 승리와 패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김씨 일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김일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북한의 모든 결정에 깊이 뿌리내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1994년 북한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제국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으며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위대한 지도자, 위 그림자 속에서 그의 아들 김정일이 나타나 아버지가 그린 길을 따라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은 견고한 권력 유산과 함께 수많은 도전을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신성한 김씨 가문의 헌신적인 북한 주민들은 그의 후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이 신비로운 무지개 아래 태어난 순간부터 위대한 운명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믿었으며 아버지가 세운 거대한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권력과 정치 전략에 대한 교훈을 통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열쇠를 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선노동당 내에서의 권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전기구와 정치 조직, 행정체계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김씨 일가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1973년 당 총비서직에 공식적으로 오른 김정일은
단순히 명목상의 후계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기구 내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저일의 지도 아래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국가로 남았으며 모든 의지는 단 하나의 정치적 신앙, 즉 김씨 가문에 대한 숭배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지도자의 권위 뒤에는 김정일도 어려움과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며 공산주의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대시켰지만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점증하는 좌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고립의 길을 고수하며 모든 결정과 행동이 지도층의 절대 권력 아래 통제되었습니다. 그가 받는 기대와 존경 속에서도 김정일은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권력 투쟁과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 북한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었고 기근은 나라를 휩쓸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함없는 비전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약 25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 영양실조, 그리고 김정일이 맹목적으로 수호한 정치체제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은 수백만 명이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계속 고립되고 국제관계를 모두 단절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전략을 바꾸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여전히 강력히 유지하면서도 김정일은 국제 지원을 요청하며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1994년 많은 어려운 노력 끝에 김정일은 마침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남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가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화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정일은 비밀리에 모든 양보를 뒤집고 끝없는 군사적 야망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2002년 그는 이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다시 거리를 두고 고립의 길로 되돌아갔으며 도발과 핵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세계가 계속해서 북한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바꾸어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체제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개 처형에서부터 평생 노동교화소 수감에 이르기까지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비극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나라는 전례 없는 고통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적 지원이 수백만 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고립 정책을 고수하며 자신의 절대 권력을 국민의 생존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고 참을 수 없는 굶주림 속에서 일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북한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고통과 절망이 나라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저일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북한을 고립과 위기의 길로 더욱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잔혹함과 비인간성의 상징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들은 그의 유산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유산은 악명 높은 핵무기 실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침묵 속에서 절규하며 미래 없는 삶을 강요당해야 했던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저일의 숨겨진 삶,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 김저일의 강력한 외면 아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야 할 비밀과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어두운 세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격한 통제와 강압적인 체제로 알려진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조차 철저히 숨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일부 미스터리한 단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모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비밀 중 하나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재능 있는 발레리나를 9년 동안 감금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그녀가 기혼 여배우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냉정하고 계산된 조치였습니다. 스캔들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죄로 한 무고한 여성을 감금한 사건은 김 가족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이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으며 그 자녀는 2002년 러시아에서 망명생활 중 사망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혔던 발레리나 김양수는 김저일의 자비가 아닌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믿기 어려운 강인한 의지로 요덕 스토리라는 유명한 뮤지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삶을 다룬 비극적인 이야기로 그녀가 감금 중 겪었던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녀 개인의 어두운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빼앗기고 억압당한 삶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은 최고 권력을 쥐고 국민들에게 위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상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비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신, 감금, 권력 남용의 이야기는 그의 정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인가?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까? 정일의 행동 속 어두운 면. 김정일은 독재적인 통치와 강압적인 정치 전략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의 어두운 면모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김정일이 진통제에 위존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위존성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위존의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통치 시절에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권력을 유지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하려는 압박감 속에서 진통제에 크게 위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그가 이 문제를 혼자만 겪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고위 관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자신이 필요할 때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존성을 조장한 전략적 권력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묶어두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는 충성심과 통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 사회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기 위해 정교한 전술을 사용했던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정치에서부터 시민들의 개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그의 통제는 광범위했고 이는 단순한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건강 악화와 후계자의 부상. 김저일의 건강은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전 세계가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2008년에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물은 심지어 김정일이 2003년에 사망했고 대역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 평양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 봉송식이나 북한의 6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김정일이 불참하면서 그의 건강에 대한 모호한 보도는 위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었으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국제적인 추측을 자아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일부 보고서에서는 김정일이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김저일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특별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 3월 그는 김일성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선거에 투표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미디어 앞에서 그는 소수의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지도력과 건강에 대한 위혹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연출처럼 보이며 의심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김저일의 건강 문제는 단지 북한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확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저일의 세 아들 모두 해외에서 거주하며 절대 권력을 물려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은 칼날위의 선것과 같았고 김정일이 명확한 승계 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정치적 위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마침내 2009년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정일은 막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세계는 김정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식 사진 한 장만 공개되었고 생년월일이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확정되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권력과 비밀이 공존하는 북한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충격적인 원인, 김저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전히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연구와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2008년 뇌졸중을 포함한 오랜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결과로 그의 건강 악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김저일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가문이 저주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씨 일가에서 이러한 질병이 불가피한 것일까요? 북한의 창시자인 김일성도 1994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질병이 유전적 특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 가문이 미래 지도자들도 동일한 비극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김저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을 넘어 그가 구축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사망을 앞둔 날들 동안 그는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며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열흘 전 그는 함경남도에 새로 설립된 신발 공장과 화학 공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시설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꿈인 번영하는 북한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었고 아무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며칠 전 그는 다른 개발 프로젝트를 점검하며 왕복 지역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새로 개발된 패션 구역을 감상하는 모습은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그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독려하며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김저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권력체제의 붕괴이자 혹독한 기대의 종결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는 결코 준비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정일 장례식의 미스터리. 김저일의 장례식은 단순히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그의 강력한 가문에 대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드러낸 신비로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와 눈물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상 철저한 경호 속에 대중의 눈에 띄지 않던 김저일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김정일은 생전에 가족을 대중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했을까요? 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변화된 마음가짐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생애 동안 김저일의 자녀들은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고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례식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끔은 고위 관료들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그의 셋째 아들이자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북한의 미래와 함께 비밀과 야망으로 가득한 가문 내 권력 승계에 대한 주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그의 다른 형제들인 김정철과 김여정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훗날 중요한 인물이 될 김여정은 당시에는 여전히 가족 내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김정일은 자녀들을 그렇게 철저히 보호했을까요? 그는 김씨 가문 왕조를 지키기 위해 숨겨진 안전망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감정이 넘치는 장례식에서 가족 내 긴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권력 다툼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정치적 제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헌신했던 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김정일 사망에 대한 세계 반응. 김저일의 죽음은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은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김정일이 사회주의와 양국 간 전략적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칭송하며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이념적 유대가 그들의 성명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며 중국은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보다 신중하고 우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저일의 죽음과 함께 북한의 불확실한 지도부 상황은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도발에 우려해온 한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김정은의 새로운 지도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긴장은 서울이 안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강대국들이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평양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저일의 죽음은 단순히 한왕조의 종말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변화가 국가 내부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도전 과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27세에 그리고 단 2년간의 준비로 그는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아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른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가 북한과 같은 긴장되고 불안정한 국가를 이끌 만한 경험, 기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씨 가문이 유일한 후계자인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권력 구조를 가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지도자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숭배와 엄격한 통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은 경험이 부족한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은 많은 신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철저히 훈련된 수습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경제 침체, 국제적 고립, 그리고 핵무기 경쟁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과연 그는 약점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진정 김정은의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험한 도박에 내몰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여전히 비밀의 그늘 속에 머물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지도 아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제 막 이 체제를 둘러싼 신비의 층을 벗기기 시작했으며 권력, 야망, 그리고 지도력을 둘러싼 이야기가 놀라운 반전을 거듭하며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논란이 된 결정 뒤에 숨겨진 권력 전략에서부터 감히 누구도 손대지 못한 깊은 정치적 비밀까지 북한의 숨겨진 역사를 계속해서 파헤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는